오늘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10분 진료. 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운동교실 건강한 진료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오늘의 진료는요, 국내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며 20분에 1명이 사망할 만큼 위험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담당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경과 전문의 옥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크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나요?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것에는 뇌졸중이 있는데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가 손상이 돼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막히면은 뇌경색, 터지면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뇌혈관 질환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오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제일 많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두꺼워지면서 나중에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진다.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요? 우선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교정할 수 없는 것과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정할 수 없는 것은 대표적인 게 나이가 있습니다. 네. 나이는 교정할 수가 없어요. 그쵸. 교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들 또는 일부 심장 질환 또는 담배, 과다한 음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면 좋겠네요. 제가 또 어디서 들었는데 이 뇌졸중이 발생하면 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뇌혈관 질환이 국내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인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뇌졸중이 그런 원인의 대표적인 건데요. 뇌졸중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벅 하고 증상이 생기는데요. 증상이 심하면은 병원에 바로 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경하거나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아프신지 모르고 일상생활 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뇌혈관 질환인지 아닌지 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뇌경색의 가장 큰 증상들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선 편측으로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안면마비가 오거나 발음이 안 되거나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팔 같은 경우는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5초 동안 기다려 보세요. 뇌경색이 있다면은 팔이 살짝 휘거나 아니면 떨어지면서 위압감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괜찮은 상태인 거고 뇌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이 안면마비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뇌경색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혼자서 맘마, 랄라, 가가 이걸 한번 반복해 보세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는 뭉개지면은 뇌경색 증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맘마, 랄라, 가가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음 말고도 또 언어 장애로도 오실 수 있는데요. 언어 장애가 심해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또 병원에 잘 오시는데 또 말은 막 하는데 외계어처럼 엉뚱한 말을 갑자기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뇌경색의 증상이니까 놓치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증상들이 와, 진짜 뇌혈관 질환 무서운 거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가 다치게 되면은 후유증이 잘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안에 잘 오시면은 치료받으시고 후유증 없이 잘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드라마 이름으로 친숙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증상이 생기고 나서 그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아마 드라마 이름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3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한 4.5시간까지는 혈전 용해제라는 약을 써가지고 혈전을 녹일 수 있습니다. 또 6시간, 또 길게는 24시간까지 증상 생기고 나서 오시면은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을 뚫는 시술이요? 네, 맞습니다. 그 혈전 요괴제를 쓰면은 혈전을 녹여가지고 뚫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뚫리는 경우에는 신경 중재술을 해가지고 혈전을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뇌가 손상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6시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네, 골든타임 아주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오신 분들 중에서 말도 못하고 한쪽 팔다리 못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게 되면은 다음날 기적처럼 걸어 다니시고 말도 잘하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 한 분 90세 할머니셨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한쪽 팔다리도 못 쓰시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오락가락 하시는 상태로 오셨는데, 다행히 골든타임에 오셔가지고 혈전 치료제도 받고 또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통해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잘 치료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환자분 팔다리 잘 움직이고 말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병동에서 난리 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서 좀 힘들긴 했지만 좀 많이 뿌듯했었습니다. 우선 골든타임을 지나서 오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부터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 뇌가 많이 손상돼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혈관을 뚫었다 하더라도 뇌 세포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고, 또 오히려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골든타임 안에 오셔가지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이제 시술이나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뇌혈관 질환을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행동 같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소랑 비슷한데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경우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필요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뇌경색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연,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꾸준한 운동. 생각보다 별건 없네요. 맞아요. 굉장히 상식선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상식선인 만큼 또 실천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혈관이 건강해야 그 질환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시고 건강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그 운동을 하면 아프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든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이라고 해서 격한 달리기, 크로스핏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외래에 환자들이 오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강도는 땀이 맺히거나 또는 심장이 좀 벌렁벌렁 할 때까지 하는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교수님, 그럼 어르신분들께 특별히 추천하는 운동 있으실까요? 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라든지 수영과 같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물에서 하는 운동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에서 하는 운동 또는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아서 관절도 보호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교수님 만나 뵙고 나니까 이 뇌혈관 질환을 더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꾸준히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뇌혈관 질환은 무엇이다?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뇌혈관 질환은 fa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ast, 빨리요? 병원에 빨리 오라는 뜻인가요? fast의 철자를 보면은
앞에 F, F. F는 face, 안면마비. A는 arms, 그래서 팔, 다리, 위압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S는 speech,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언어 장애가 있거나. T는 time이어서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빨리 병원에 와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와, 베스트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힐 것 같아요. 그건 사실 학교에서 맞는 거고요. 저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요? 1운, 1운, 일상 속에서 운동하기. 일상 속에서 운동하기. 2병, 2병,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빨리 가기. 이상하면 병원 가기. 1운 2병도 정말 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미리미리 예방하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건강한 진료실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진료실보다 여기 건강한 진료실은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모두 다 잘 실천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10분 진료, 지금까지 건강한 진료실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